안녕하세요. 컴스 강좌 조윤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엑셀 함수예요. 찾기 참조 함수인 VLOOKUP이라는 함수를 배워볼 건데요. 여기에서요, VLOOKUP 함수는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원본 안에서 찾아서 거기에 대한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VLOOKUP 함수의 식이나 HLOOKUP의 함수의 식은 같습니다. 단지 데이터의 나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사원 번호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원 번호에 따라서 이름과 입사일이 달라질 건데요. 그러면 원본 자료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사원 정보라고 있죠. 여기에 있는 사원 정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우리가 사원 번호가 일치한 값에 대해서 이름과 입사일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VLOOKUP이라는 함수를 하기 전에요, 일단 일일이 시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트에 가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여기에 있는 범위를 어차피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범위에 범위명을 줄 건데요. 즉, 이름을 정의 내리면은 그 이름을 지정했을 때 이쪽 범위가 자동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범위명을 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우리 여기 이름 상자란 있죠?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요. 사원 정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단, 사원 정보라고 입력을 했을 때 여기에서 띄어쓰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붙여서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은요, 다른 데 클릭되어 있을 때도 여기 있는 이름 상자의 삼각형을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정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일단 범위명을 지정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휴가일수에 가서요,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고요, 여기에서 VL이라고 입력하면 여기 VLOOKUP 함수가 나오죠.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식을 줄 때 여기에 있는 lookup value라고 되어 있고 테이블 어레이가 되어 있고 여기에 컬럼 인덱스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일일이 가서 지정을 하려니까 불편해서 어떻게 지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요, 여기에 있는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누르고 첫 번째는 우리가 찾는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찾는 값은 우리 여기 사원번호죠. 사원번호를 클릭하고요. 여기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어디에서 찾아올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까 여기 사원 정보에 들어가서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원 정보라고 입력을 합니다. 단, VLOOKUP 함수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또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사원 정보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사원 번호입니다. 그래서 사원 번호부터 범위를 지정해서 아까 범위명을 준 거고요. 찾고자 하는 게 이름이라면 이름 셀부터 해서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겠죠.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VLOOKUP은요, 범위에서 첫 번째 열밖에 검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 사원 정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원 정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타낼 열 범위입니다. 즉, 사원 정보에서 몇 번째 값을 찾아올 거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요, 사원 정보에서요, 우리가 사원 번호부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자기가 봤을 때 첫 번째 열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고자 하는 이름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2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일치한 값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범위 안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거냐 라고 지정하는 건데, 우리는 검색하는 게, 즉 찾는 값이 뭐냐면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일 때는요 여기에서 0을 입력하든지 아니면 펄스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0으로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식을 볼까요? 더블 클릭해 보고요. 여기에서 자, vlookup이라는 함수는 찾기 참조 함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B4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찾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테이블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 테이블 범위는 앞에 있는 원본, 우리가 사원 정보라는 범위명을 줬죠. 그래서 사원 정보라고 준 거고요. 세 번째는 나타낼 열 범위입니다. 우리는 범위에서 이름이 두 번째 열에 있었기 때문에 2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옵션은요 일치한 값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값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입사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해 볼 건데요. 그럼 일단은 나머지 식은 같습니다. 같은데 입사일이 몇 번째 열에 있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앞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4, 5 다섯 번째 열에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요 일일이 식이 똑같을 경우는요 부분 수정만 해야 될 경우는 여기에 갖다 놓고 이 부분을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복사를 하고요. 키보드에 ESC 키 누르면 빠져나오겠죠? 여기에 갖다 놓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V 눌러 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2라고 되어 있는 걸 지우고 5라고만 입력하게 되면요 이렇게 입사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연습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식을 해 보겠습니다. 자, vlookup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찾을 값은 뭐예요? 사원번호입니다. 컴마. 자, 가져올 거는 테이블은 뭐죠? 아까 사원 정보라고 입력해 놨죠? 컴마. 자, 입사일은 범위에서 몇 번째 있었죠? 다섯 번째 열에 있었죠? 그리고 컴마.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은 문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0을 넣어줘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이 펄스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요 근속 연수를 구할 건데요. 근속 연수는요 오늘 날짜에서 여기에 입사일을 빼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 때 여기 보세요. 자, 근속 날짜를 구할 때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표시를 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은요 데이터 dif라는 함수를 주고요 뒤에 d3은 시작일입니다. 시작일, 만약에 퇴사일이 적혀져 있다면 퇴사일 셀을 클릭하면 되겠지만 오늘 날짜로 퇴사일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오늘 날짜를 나타내는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수만 구할 거니까 y를 주는 거고요. 개월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m을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연수와 상관없이 개월수를 구할 거다 그러면 ym이라는 걸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근속 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옵션은 y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이꼬르 D 여기는 직접 함수 목록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력을 해줍니다. 데이트 D if로 입력하고요. 가로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시작일은 입사일입니다. 빠른 날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을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컴마. 자, today라는 함수가 오늘을 나타내는 거랬죠? today 하니까 여기 나오죠?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하나 닫아주고요. 여기서 컴마 하고요. 자, 여기서 큰 따옴표를 해주시고요. 연수니까 y를 입력하고 큰 따옴표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여기 연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건 원래 1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연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 셀 서식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셀 서식에 들어간다 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0 해주고요. 큰 따옴표하고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0이라는 글자를 주셔도 되고요. 또는 지표준이라는 글자를 자기가 지정을 하고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연이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는 휴가일수로 구할 건데요. 휴가일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앞에 숫자로 입력되어 있는 근속 연수에 대해서 자기가 구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표 범위, 찾고자 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거든요. 여기에 근속 연수와 휴가일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한번 보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거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0에 해당되는 거는 0부터 3에 해당되면 3일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4 같은 경우는요. 4부터 여기 6이라고 돼 있죠? 그럼 5까지 해당되겠네요. 그럼 4에서 5까지 해당되는 거는 5일이고요. 자, 여기 6 같은 경우는요. 6부터 9까지겠죠. 6부터 9까지 해당되는 건 7일을 주고요. 그 외에 즉 10 이상이 되는 거는 다 어떻게 해요? 11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vlookup 자, 더블 클릭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찾고자 하는 게 여기 근속 연수인 숫자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컴마. 자, 찾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거 데이터 보이죠? 이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구할 게 아니라 각각 여기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참조. 바뀌면 안 되잖아요. 주소가요.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 그리고 컴마. 자, 나타내고자 하는 건 휴가일수입니다. 그래서 2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컴마. 여기서 우리가 어쩔 때 true고 어쩔 때 false를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요. 무조건 찾을 데이터가 문자다 그럴 때는 false가 되는 거고 찾을 데이터가 숫자다 그럴 때는 true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뒤에 1을 추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따닥 하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vlookup 함수와 data-d if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은요. 조금 더 응용을 해서요. vlookup 함수와 data-d 함수에 대해서 응용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